안녕하세요. 식품위생관계법규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했는데 지금은 축산물과 합쳐져 가지고 그냥 식품 축산물 이렇게 같이 합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두 개를 빼버리고 안전관리 인증기준에 대한 관리 이렇게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6조에. 그래서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는 해석 해지할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는 이 안전관리 인증에 대한 제가 포인트를 안 보였는데 이 적용업소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원칙과 별표 2의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순서도에 따라서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작은 크기로 나누는 걸 소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유통, 판매하는 식품이나 혹은 가축의 사육, 이렇게 가축 사육장에 대한 해석이 있고, 축산물 원료 관리에 대한 해석이 있고, 또 가공, 선별, 처리, 포장, 유통 및 판매에 사용하는 원부 재료와 해당 공정에 한하여서 적절한 안전관리 인증기준 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원래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신청을 할 적에 각 업체에서는 헬스 플랜이라는, 지금 헬스 관리 계획이죠. 헬스 플랜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안전관리 인증원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제출할 적에 위의 요소를 분석했던 거, 이 제품을 만듦에 있어서 식품 유형별로 어떤 부분에서 이 유형에서는 위험한 먹어 섭취를 했을 때 위험한 요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든다든가 떡을 만든다든가 할 적에는 빵을 만들 때 당연히 빵을 구워내는 그 소성 온도 있죠. 떡도 쪄내는 온도가 정자 온도가 있을 텐데 그 온도가 뭐 170도다, 180도다 이렇게 하면은 그 충분한 온도를 올리지 않으면은 당연히 식중독 균과 같은 것들이 살아있을 수 있어서 결국 그걸 섭취하는 사람들한테 위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는 온도라든가 아니면 튀기는 온도라든가 떡 같은 경우는 찌는 온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 요소를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적에 화학적인 어떤 물질이 붙여서 올 수 있는 그런 화학적인 위해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속 이물이라든가 아니면 돌멩이라든가 뭐 이렇게 경질 이물 혹은 연질 이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물과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속 검출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어떤 적외선 주시기를 통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위해 요소를 분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 적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이 위해한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적합한 수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중요 관리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안전관리 인증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그죠? 그 중요한 그 관리점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위 요소라는 건 해잘드 어널리시스입니다. 해잘드 위한 요소죠. 그죠?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는 분석이고, CCP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니까 중요 관리점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위한 요소들을 중요한 지점에서 관리를 할 적에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느냐, 온도를 180도 이상을 몇 분 이상 두느냐, 아니면은 뭐, 100, 아니면은 금속 검출의 그 철의 FE의 그 철의 어떤 그 지름이라든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것들의 그 직경 파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뒀을 때에 위의 요소를 제어할 수가 있는가 하는 우리 회사에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한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실제적으로 정해서 헬스 플랜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관리 인증원에서 체크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합니다. 한계 기준을 설정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 만약에 잘 제어가 되는가,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럼 개선 조치를 다시 또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하고 검증했는 절차에 따라서 그 방법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고, 이러한 방법을 수립했는 것을 문서화를 시키고 기록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해썹 플랜에 집어넣어서 인정원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이 인정관리 기준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썹 기준에 대한 그것을 잘 실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인정을 쓰는 관리라고, 이러한 것들을 수립하고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될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만약 회의를 하러 간다면은 어떤 그 회의장에 그 어떤 그 회의 빔 프로젝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자료가 있다든가 PPT가 있다든가 테이블이 있다든가 또 모니터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회의 인적인 구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그 회의장의 조건이랄까 뭐 적당한 어떤 조명도라든가 뭐 전기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듯이 그죠. 그래야지 회의가 무사히 진행이 되듯이 이거 똑같이 식품을 헬스 플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썹이라는 것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갖춰주지만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영업장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송 관리를 해야 된다. 물이 어디 상수도인가 하수도 아니면은 지하수인가. 또 개인위생은 어떻게 하는가. 방수는 어떻게 하는가.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자칫 잘못되는 어떤 그 위한 제품들이 나온다면은 그거를 회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또 종사원들에 대한 위생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가, 이러한 선행적으로 쭉 선행 요건들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해썹 플랜에 따라서 해썹 기준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부 이제 이 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겠는데, 앞에 1항에 따르는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 관리 계획은 과학적이거나 혹은 사실에 기초하여서 수립을 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실험 데이터가 필요하다든가 뭐 자체적으로 실험 데이터를 만들지 못한다면은 외부의 공인된 기관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뭐 실험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험했는 실험 결과치, 생물학적인 실험 결과치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저울이라든가 온도계라든가 계측기, 측량을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기계라든가 기구라든가 도구와 같은 것들은 검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온도계를 1년 안에 구입했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1년 안에 제조된 것을 가져올 때는 품질 관리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계측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다면은 1년에 한 번씩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교정을 안 맞으면 교정을 하고, 그 검교정 확인증을 붙여놔야지만 그거는 바로 이 과학적인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기초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중요 관리죠. 중요하게 그 어떤 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요 중요 관리점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한다든가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면은 위한 것을 없앨 수가 있더라. 아니면 위한 것을 낮출 수가 있더라. 적합한 기준 안으로 넣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해석 플랜에 따라서 쭉쭉 진행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옵션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인증 기준 관리 기준서를 작성하고 비치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업초는 식품 제조가공업소나 식품 첨가물 제조가공업소 혹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는 이렇게 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팀을 먼저 구성을 합니다. 조직이라든가 인력 현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 해썹팀들 구성원별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어떤 뭐 포장 담당,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 생산 담당 중에서 액상 라인을 담당한다든가,
또 아니면 분말 담당한다든가 이렇게 그죠?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구성원별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 그 교대 근무를 한다면 인수인계 방법을 다 전부 이렇게 또 만들어 기준서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며 있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물건이 입고가 되면은 입고된 것을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계량을 하겠죠. 무게를 제가 계량을 하고 각각 원부 재료들을 각각 계량을 해서 혼합을 하고 혼합한 것을 다시 이제 뭐 반죽을 하면은 반죽을 하는 물을 상수도를 가져온다든가 해서 아니면 지하수라든가 물을 반죽을 하게 되겠고 반죽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뭐 우리가 빵을 만든다든가 반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모양을 만들어도 성형을 해야 될 것 같고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는 1차 발효를 시키죠. 빵 같은 경우는 1차 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발효실에 넣어서 발효를 하고 또 2차 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구운다든가 튀긴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열처리 공정이 있을 것이고 열처리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식혀야 되는 어떤 방냉의 그 냉각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냉각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내포장을 하게 되고 내포장이 끝나면은 박스 포장을 한다든가 외포장을 하고 보관을 했다가 출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공정들이 있다면은 제품 설명서에 전부 다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제품 설명서에는 제품명이라든가 제품의 유형, 성상이 어떻다, 뭐 분말 형태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액상 형태다, 거역물 형태다 이렇게 형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품목을 제조 보고하는 연월일이 언제인가,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성분은 어떻게 배합하는가, 제조 단위는 뭐 100g이다, 200g이다, 300g, 500g 이렇게 1kg 볼코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완제품에 대한 규격, 보관 유통상 혹은 배식상의 주의사항, 보관이나 유통은 냉장 유통을 해라. 뭐 실온 유통을 한다, 상온 유통을 한다, 아니면 냉동 유통을 한다든가 그런 냉동 유통상의 주의사항도 제품 설명서 작성해야 되고 유통기한 또는 배식기간, 포장 방법이라든가 재질, 폴리에틸렌이 내면에 있다. 그 다음에 PET, 뭐 액상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혼합 음료와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텔레플탈레이트라는 그런 페트병과 같은 것들, 그죠? 표시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제품 설명서 작성 하는 그 내용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를 확인할 때에 어떻게 가열해서 또는 그냥 섭취하는가, 뭐 비가열식품인가. 비가열식품 같은 게 대표적인 김치와 같은 경우에는 가열하지 않고 섭취를 하니까 비가열식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소비 대상이 어떤가, 어린이들인가, 특수 용도로서는 뭐 영유아들인가, 노인인가 이런 것들 용도 확인해야 되겠고, 공정 흐름도 프로 차트가 좀 전에 제품 설명서와 같이 이렇게 어떤 흐름 처음에 입고되고 그 다음에 보관했다가 계량하고 그 다음에 혼합하고 뭐 반죽하고 1차 숙성 2차 숙성 그 다음에 뭐 튀긴다든가 뭐 익힌다든가 꾼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다시 이제 뭐 방냉을 하고 내포장을 하고 이러한 데에 대한 공정 흐름도를 작성을 하는데, 이 공정 흐름도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제조, 가공, 조리 공정도, 작업장의 평면도에 맞춰서 뭐 예를 든다면 일반 구역 내에서 작업하는 거, 그다음 또 그 청길 구역 내에서 작업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동 경로를 또 다 적어줘야 되겠죠. 그게 작업자 이동 경로도 있을 테고 물류에 대한 이동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급기, 배기, 환기 또는 공조시설, 공기 조절 시설에 대한 개통도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급배수 시설에 대한 개통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실제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식약처의 기준서에 있긴 하지만 기준서를 보고는 각자 각 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액상 음료다, 우리는 분말 제품이다, 우리는 고형 제품에 뭐 환을 제조한다 이러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각각의 제품에 대한 흐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면들을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 흐름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작성을 했으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부 자재라든가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따른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심각성, 그 다음에 심각성이 있다, 그 다음에 심각성을 뭐 3점 둔다, 2점 둔다, 1점 둔다,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그 FAO에서 작성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콜라이 0157과 같은 것들이 5157이 나온다면 심각성이 나오고 위해 발생 가능성이 조금 1, 2다 이러면 3 곱하기 1은 3 이렇게 해서 그거는 나중에 그 헬스에 대한 평가, 위해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러한 그 위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이렇게 직접 실현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중요 관리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면은 뭐 확인된 주요 위해 요소를 예방을 한다든가 혹은 제어를 한다든가 또는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상의 단계라든가 과정 공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 관리점 결정도를 적용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가야 됩니다.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고 중요 관리점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을 하고 개선 조치 검증 방법이나 검증 절차나 방법을 수립을 하는데 유효성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실행성 방법을 평가하는 것, 그 다음 문서 및 기록 유지 방법 설정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헬스 플랜에다가 다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헬스백 기준. 그 다음 기타 식품 판매업소는 좀 전에 식품이라든가 식품 첨가물, 건강 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이런 데 외에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안전 이제 관리 인증 기준 해썹팀을 구성을 하고 이 구성을 할 때는 이렇게 아마 앞에 식품 제조 가공 공장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고 보관 작업 포장 진열 판매 등의 판매 흐름도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하고 중요 관리점 결정, 한계 기준, 중요 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집단급식소라든가 특히 집단급식소 중에서 학교급식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롭게 이제 이 시십 중요 관리점이 한 11개, 2개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집단급식소는 왜 그렇게 중요도를 높이냐면은 CCP 관리를 많이 하냐면은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해서 식중독이 일어나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CCP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식품 적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식품 소분업소 이러한 곳에서는 똑같이 뭐 안전관리 인정 기준에 대한 하기 위한 헬스팀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리 제조 소분 공정도를 작성을 하고 원부자재 조리 제조 소분 판매에 따른 위해를 분석을 하고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고 중요 관리점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라 이렇게 있고 페이지를 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이 모니터링을 했을 때 잘못되면 개선 조치를 하고 검증을 하고 문서나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축산물에 대한 것들인데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축산물 가공업소의 경우에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팀 구성을 하고 해썹팀 구성은 조직인 인력 현황, 그 다음에 역할, 교대시 인수, 뭐 인계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똑같고 그 다음에 도축장의 경우에는 도체 설명서 이제 그 어떤 그 축산물을 해체하는 그런 이제 설명서가 필요하겠죠. 도체 식유명 뭐 한우다 뭐 돼지고기다 돼지다 뭐 도체 또 뭐 도개 같은 경우에는 닭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도체 식육명 절단 방법 이렇게 식육 용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서는 축산물 가공 공장하고 식육 포장 처리장으로 이제 한정되어져 있는데, 이 축산물 가공 공장 제품명이 무엇인가, 뭐 유황오리다, 뭐 제품 유형 및 성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품목 제조 보고 연월일이 언제인가, 작성자, 성분 배합 비율, 처리 가공 단위, 완제품 구입 보관 및 유통상의 주의사항, 이러한 것들이 제품 설명서에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용도라든가 유통기한, 포장 방법이나 재질, 기타 필요한 사항, 축산물 설명서.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식육 판매업,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식육 적석 판매 가공업에 관한 것, 요거는 요렇게 해당이 되어지고, 축산물을 보관한다든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나다라 마까지 필요하니,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용도가 또 들어가게 되겠고, 요거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집유업, 우유를 이제 집유하는 집유업 같은 경우 원유 설명서, 인천서 농장에 이제 한정되는데, 원유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설명서는 농장이나 부화장에 관한데 용도, 품종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축산물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축산가공이라든가 축산학과 학생들이 이런 그 축산물과 관련되어서 많이 근무를 하고 하지, 식품 쪽에서는 이쪽 편 쪽으로, 축산물 쪽으로는 진출 안 하기 때문에 큰 게 관심은 안 가지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을 포함을 몇 년 전부터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한 번씩 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도살 처리, 뭐 가공 포장, 뭐 판매, 이런 시설 설비에 대해서는 공정도라든가 평면도라든가 급기, 배기, 환기, 공조 시설을 보는데, 농장인 경우 여기 아니니까 농장은 제외한 대로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가축 사육 및 설비는 또 농장이 하나고, 요거는 이제 요 시설이고, 요거는 농장이고, 사양 관리도 절차죠. 사육 시설, 농장 평면도, 가족 분뇨 처리장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고 이제 평가를